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조금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유치권 강의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금까지는 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건물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건물만 갖고, 그죠? 건물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또 박영춘이가 제가 경매사령관이 대한민국 최초로 토지에 대해서, 요놈의 토지에 대해서, 또 제가 토지 전문가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토지의 가치 증가로 인한 유치권 인정될까 안 될까? 민법 203조죠? 민법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인정이 될까 안 될까? 물론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거나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또는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죠?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만약에 이제 기본 공사만 했을 때는 건물의 가치, 토지의 가치가 뭐 100억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사우나 공사를 했어, 누가. 사우나 공사를 해가지고, 안에 뭐 사우나라든가, 뭐 찜질방이라든가, 네온탕 뭐 그런 것을, 뭐 샤시 같은 거 다 설치했겠죠. 그죠? 그런 걸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120억이야. 그러면, 건물에 관해서는 당연히 리모델링 공사도 공사잖아요. 유치권 당연히 성립하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비용이 상승됐잖아요. 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눈에 뭐 들어갔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도 비용 상환 청구권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임야가 있어. 임야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까부쉈어. 평탄 작업을 하고 건물을 세웠겠죠. 이렇게요. 그죠? 건물을 세우고 나니까 이 토지의 가치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50만 원으로 뛰었어.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맨 건물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물에는 당연히 공사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가액이 올라갔으면, 그죠? 비용상환권이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유치권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도 가치가 증가했다면 이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토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 1분 한번 드려볼까요? 1분 여러분들한테 예스냐 노냐?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상하게 저놈의 경매사령관은 여기서 이상한 것만 가지고 나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유치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봉착 안 할 것 같습니까? 봉착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경매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토지든 건물이든 그 외적인 것든 1차, 2차, 3차까지 다 고려해보고 입찰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겁니다. 꼭 경매를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경매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내가 전세를 들어가든 임차로 들어가든, 어제도 방송했지만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알려면, 물론 그런 것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박영춘밖에 알려면 경매를 배워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매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아무 데서 경매학원 가서 배우면, 허접한 경매학원 가서 배우면 여러분 남는 거 없고,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인정될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그 전에 기본 교재를 판매하고 있죠, 지금요. 요렇게 강의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교재는 3월달까지만 판매했고 지금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황 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자, 볼게요. 제 교재에 가서 오늘 688강인가요? 688강 맞나? 688강 맞네. 타이틀을 토지의 가치 상승, 유치권이 인정되어 대법원까지 가다. 그죠? 요것을 풀려면은요, 이거와 관련된 법조문이 민법 367조,
민법 203조에 있습니다. 민법 367조는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그죠? 두 가지를 갖다가 이 두 개를 기초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죠? 건물은 인정된다고요. 건물은 인정돼요. 어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건물만 봤잖아.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는 건물만 봤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그죠? 낙찰 받았을 때 3년 4년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런 판례 하나 딱 보여주면 게임 끝나잖아요. 그죠? 가도 네가 진다. 그래서 유치권 판례, 최신 판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일전에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들이 토지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유치권을 4, 5년 동안 계속 주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토목공사를 했고, 건물을 깎고, 아니, 임야를 깎고, 거기다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203조, 민법 367조 상환 청구권을, 비용 상환 청구권을 토대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좀 후식으로 서비스로 가장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유치권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귀에 딱저리가 앉죠. 오늘도 한 20분 아니라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한 10분은 불가능할 것 같고, 자,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일전에 제가 소개시켰던 물건이에요. 2018년의 물건인데, 자, 2019년에 낙찰을 받았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을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소송에 휘말렸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승소를 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다고요. 왜? 지금까지 이런 판례가 없었으니까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유치권을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판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판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 이렇게 쎄 빠지게 해놓고, 다 해놓고, 또 공장까지 싹 져놨거든요. 공장까지 싹 져놨는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억울할 것도 없죠. 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례가 그러니까 유치권도 인정 안 되고, 법정이상권도 인정 안 되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3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물 3동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되니까, 당연히 이 건물 증거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유치권도 인정 안 됩니다. 물론 이 물건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당연히 이렇게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것은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얘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심까지 간 이유가 하나가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유치권 주장, 요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실입니다.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임야라든가 이 농지 이렇게 개발하다가 멈춰있는 땅, 건물 짓다가 멈춰있는 땅, 앞으로 수없이 많이 낙찰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돈 되니까, 또 건축허가권 살아있는 것들이 돈 되니까, 개발행위허가권 살아있는 게 돈 되니까, 또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살아있는 게 돈 되니까, 이런 남들이 모르는 맹지, 그런 것들이 돈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 자, 먼저 이것을 판례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 민법을 먼저 봐야 돼요. 민법에
모든 법은 대한민국 5천만이 함께 공유하는 민법. 그죠?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법. 한번 보겠습니다. 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항에 보면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어쩌고저쩌고 회복자의 선택을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내가 지출한 금액 또는 그 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 367조에는 뭐냐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배당 없으면 꽝이고, 그죠? 배당금 없으면 먼저 선순위들 다 가져가 버리면 나가리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법정지상권을 배우면서 또는 유치권을 배우면서 건물 위주로 배웠어요. 건물 위주로. 그죠? 건물 위주로 배웠다니까요. 아니면 나와보세요. 맞죠? 건물 위주로 유치권을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토지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모래, 자갈, 시멘트를 공급한 업자는 이 업자가 여기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사건의 개요를 아까 설명드렸고, 자, 여기가 임야였어요. 이렇게 이게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공사업자가 여기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평평하게 평탄작업도 하고, 그죠? 평평하게 평탄작업도 하고 건물도 짓고 석축도 쌓고, 그래서 이 와중에 경매가 나온 거죠. 경매가 나왔는데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됩니다. 법정지상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건물에 지은 사람, 공사업자죠. 공사업자의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법정지상권, 물건이 없는데 무슨 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법정지상 성립 안 된대잖아요. 이게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건물에 권리가 없는데 무슨 채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정지상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꼼수를 쓴 게 뭐냐? 자, 내가 이 임야를 이렇게 부시고 포크레인 작업하고 평탄 작업해서 공장을 세우기까지 이런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갔다. 그래서 가치가 이게 100억이었는데 요게 200억으로 뛰었다. 또는 뭐 150억으로 뛰었다. 라는 걸 주장하여, 그죠? 그러니까 민법 203조 367조를 주장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 주장하다가 소송으로 간 거죠. 1심과 2심에서는 이 유치권자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 유치권 인정된다. 유치권 인정된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냐.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에 인정되는 유치권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그죠? 비용 상환 청구권 또는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고로 유치권자 너희들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게 보통 2년 3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봐도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를.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요. 뭐 이혼이면 이혼, 부동산이면 부동산, 형사면 형사,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그런 전문 분야의 변호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변호사님들한테 의뢰를 해야지. 이혼 변호사한테 부동산을 맡기면 저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1심 2심까지
가서 결국엔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 2심에는 누가 이겼다고요? 유치권자가 이겼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라고. 근데 건물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토지에 지금 제가 토지를 설명하는 거고 건물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공사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토지하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다면 유치권 인정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토지예요. 토지. 또 제 새끼 저놈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무슨 비용상환 청구권이 뭐 인정이 안 되냐라고 또 떠들고 있네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건 토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개 안 하려다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대법원 판례죠. 2004년 참조 판례고 밑에 요거 대법원 판결 2023년 7월 13일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2023년 7월 13일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요것은 이분이 이렇게 한 4,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저한테 온 사건이에요. 저한테 온 사건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와 같이 민법 367조에 의한 우선 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방법으로 민법 203조 제1항 2호 어쩌고저쩌고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360조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결론인데 여러분들 결론만 알면 금방 까먹잖아요. 아까 제가 과정을 설명해드렸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당연하죠. 그 개량하는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죠? 피고가. 그 가치 증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민법 360조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경매 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잖아. 원심. 원심에서 그죠? 1심,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1심, 2심에서는. 그러나 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에 법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203조 뭐 그 몇 개 있죠. 367조 그죠? 살펴보면 피고가 근저당이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민법 360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367조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가 경매 절차 매수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그죠? 원고 등에 대하여 낙찰받은 사람이죠. 원고가 비용 상환점을 가진다거나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판시 아까 위에 있어요. 피고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3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원고 승이죠. 당신들 여기 토지가 이렇게 그죠? 이게 처음에는 임야였다가 이게 공장도 세우고 토목공사도 하고 공장도 한 3동 세웠죠. 가치가 뭐 100억에서 150까지 증가했어. 근데 이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가지고 민법 367조 또는 203조 가지고 비용 상환권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임마 너희들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신청하지 그랬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건 토지에 대한 얘기인 거 말씀드린 거고요. 뭐야 이건 여기 나왔네. 이것은 이제
건물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건물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사우나에 관한 어떤 판례인데, 자, 우리는 건물을 지었겠죠. 이렇게요. 건물을 지었겠죠. 그러면 뭐 건물주가 여기다가 뭐 5층에다가 사우나를 하려고 해. 사우나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숯가마도 만들어야 되고 불가마도 만들어야 되고 습식 사우나도 만들어야 되고 온탕, 냉탕, 여탕, 남탕, 뭐 탈의실 뭐 이런 것들 편의점, 뭐 휴게실 수면실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 갖다 1차 공사라고 하고 이 리모델링 한 것을 2차 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1차 공사 당시에 감정을 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어. 근데 여기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나니까 건물의 가치가 뭐 150억 됐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에 대해서, 아까는 토지의 가치 증가잖아요. 이번에는 건물의 가치 증가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이거죠. 공사대금 채권 내지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 그죠? 유치권 발생 원인이 된 제2 공사를, 이 공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인테리어 공사다. 동의 실제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였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자,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리고 이게 이제 리모델링 공사 하기 전에 감정평가액이 89억이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는 105억이었대요. 그러면 한 90억, 한 15억 정도가 증가됐네요. 그죠? 한 15% 정도가 증가된 거죠. 제2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 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전제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그죠? 제2공사를 통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유치권 행사를 인정한다고 하여 담보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적정한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협하게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왜? 가치가 그만큼 증가됐으면 담보권자인 저당권자도 더 이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법정이상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담보권자 위주로 돼 있어요. 저당권자 위주로 돼 있다고요. 저당권자 이익을 해야 하냐, 저당권자 이익을 해야지 않냐에 따라서, 그죠?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또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다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원심이 앞서 본 판시 사항을 들어 피신청인 공사대금 채권 또는 유익비청구권의 기한 유치권 행사가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유치권의 대항력이나 이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시했죠. 가치 증가, 토지에 대한 가치 증가로 인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사실은 공사업잖아요. 유치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유치권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그죠?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또는 이 공사를 함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203조 367조를 토대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볼 것은 뭐 이제 가장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그죠?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의 대금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자, 유치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유치권은 건물만 공부했다. 경매학원 10년 단위도 건물만 공부합니다.
경매학원 10년 다니도 건물만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유치권, 가치 상승에 대한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것들도 토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냐? 없다. 그러면 건물은 주장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고요. 모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해야 돼요. 이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3.5, 2.5, 2.1953, 3.1953,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제가 약해도요, 수학은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학도 암기가 아니라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의 영역입니다. 영어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영어도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쉽더라고요.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 법조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접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부합물, 종물,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나중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소유권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경매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교재, 블루오션 교재는 다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주차장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주차장법도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고요. 그죠?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쪽박을 차든가 아니면 보증금 못 수당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법에 대해서 주택은 몇 제곱미터당 주차가 몇 대야. 그런 거 저 몰라요.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하수구 용량이 그런 거 저 몰라요. 저 그런 거 모른다고요. 저 숫자 안 해와요, 여러분들. 경매 공부할 때, 부동산 공부할 때, 저는 숫자 외우지 않습니다. 빌라를 짓고 있는데, 몇 제곱미터당, 아니면 또 몇 가구당, 주차대수 몇 대를 확보해.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표 보고, 누가 물어보면, 잠시만요, 표 볼게요. 그냥 그래요. 그런 거 외우기가 싫어요. 제 머리 용량이 작아서 그런가, 그 숫자를 외우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는 안 외웁니다, 제가. 숫자하고 약해요.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학을 못하냐? 저 수학 엄청 잘합니다. 영어도 잘해요. 단지 바람이 세서 그렇지. 사투리가 좀 많이 섞입니다, 영어가.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부합물, 종물,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걸 알아야지 경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냐,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냐, 이런 거. 그죠? 또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서류,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법적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아직도 부합물, 종물이 소유자가 가지고 가냐, 내 것이 아니냐, 내 거냐, 네 거냐를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경매 3년, 5년 공부했어도 헛방인 거예요, 헛방. 모르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해 가시죠? 누가 자꾸 문을 열어. 지금 우리 거시기가 자꾸 문을 열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여기 서재가 바로 여기 문 옆에 있어서 그래요. 방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요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주차장법은 한 2강에 3강 정도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나와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금 날릴 수도 있고, 안 날릴 수도 있고. 주차장 강의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주차장 입구를 막았어요. 그딴 걸 왜 합니까? 그런 걸. 전 그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언변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고 그런가 봐. 그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냥 조금 뭐든지 법률과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유권에서, 그죠? 지리외신, 그 다음에 법규, 지침, 그런 거, 법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해야지, 그냥, 저도 영상 좀 멋있게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저는 좀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좀 레벨이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이번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레벨이 높아질 거니까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거 교재 판매에 대해서 요거 캡처할 분들은 캡처하세요. 기본 교재만 판매하는 거 아시죠? 요렇게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아까 제가 어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1강부터 거의 700강까지 독파하신 분이 계시다고. 다시 지금 듣고 계신다고. 제 강의 이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2, 3개월 안에 마음 바짝 먹고 하시면 2, 3개월 안에 웬만한 전문가들 학원 원장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학원 원장들보다 낫아요. 어쨌든 부동산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